동사의 태를 하겠습니다. 태 뭡니까? 능동태, 수동태. 영어로 태는 영어로 voice라고 해요. voice. voice라는 말을 일본 놈들이 태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좀 재밌지. 그죠? 태. 태가 뭐야, 태. 일본 놈들은 문법을 좋아하잖아. 그죠? 문법을 좋아하고 형식을 굉장히 좋아하죠. 일본 놈들이 잘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무슨 자료를 만든다든가 뭐 집대성 한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일본이 세계에서 사전과 백과사전 제일 많은 나라야. 그리고 뭐 옛날에 조선 총독부가 일본 통치할 때 일본 통치할 때가 아니고 한국 통치할 때 보면 뭐 통치한 문건이 엄청나죠. 그거 아마 다 태워버렸을 거야. 아마 자기가 패퇴해서 물러날 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집대성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voice라는 거 원래 말이 뭐예요? 목소리 아니에요. 목소리라는 건 결국 분위기를 말하는 거야. 말하는 분위기가 너 했냐? 당했냐? 이게 목소리거든. 이게 말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가 나를 해고했다라는 뉘앙스와 나는 그 새끼한테 해고당했어 라는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앞에 거는 해고한 놈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해고당한 놈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거거든. 이렇게 목소리의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해서 voice라고 한 건데, 즉 굉장히 실용적인 언어의 표현을 쓴 건데 일본 애들은 태, 형태 이러면서 모양이 다르지 이렇게 모양 형식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어서 표현이 안 좋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에 익숙한데 그냥 씁시다. 동명사의 태입니다. 동명사의 태 그러면 김찬이가 또 무슨 말 할 것 같아? 무슨 말 할 것 같아? 동명사의 태는 뭐다? 부정사와 같다지 뭐. 부정사와 같다야. 부정사와 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부정사와 같은 게 뭐냐? 봅시다. Every day without kissing my wife. 두 번째 문장은 I go to work every day without being kissed. 그 다음 내용은 없죠? 있나요? By my wife. 네. 두 개의 문장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자, 둘 다 동명사가 쓰이고 있죠? 동명사. 그러면 동명사가 부정사와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이게 뭔데? 의미상의 주어와 능동의 의미관계가 돼 있으면 능동형을 쓰고, 의미상의 주어와 수동의 의미관계에 있으면 수동형을 쓴다. 이 얘기죠. 똑같죠. 의미상의 주어가 뭔데? 바로 앞에 없으니까 의미상의 주어 이거죠? 의미상의 주어가 뭔데? 바로 앞에 없으니까 의미상의 주어 이거죠? 똑같이 I가 의미상의 주어네. 그러면 I가 키스한다 요런 능동의 의미관계가 성립하면 키싱을 쓰고, I가 키스 받는다라는 수동의 의미관계가 성립되면 being kissed를 쓴다는 얘기지. 따라서 부정사와 똑같이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잘 찾는 게 동명사의 태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아시겠죠? 의미상의 주어를 알아야 그놈의 입장에서 능동의 행동을 한 건지 수동의 행동을 한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한번 해석해볼까? 나는 마누라한테 키스도 안 하고 매일 직장에 온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전 아주 다정다정한 남편입니다. 어쨌든 마누라한테 키스도 안 하고 온다. 무뚝뚝한 새끼. 그런 얘기죠. 이건 뭡니까? 나는 마누라한테 키스도 못 받고 직장에 와. 불쌍한 새끼. 그런 얘기죠.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약간 조작을 했는데 아이에 대해서 전달하는 정보는 정반대죠. 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사소하게 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동명사의 태 얘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정사와 똑같다 그러고 땡이겠지. 근데 이 동명사 요놈의 자식은 말이지, 이 자식은 말이지 예외가 아주 큰 덩어리의 예외가 있어. 부정사는 이런 예외가 없는데요. 동명사는 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인가 한번 볼게요. 동명사에만 특별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PDF 문서 몇 페이지? 31페이지. 형태는 능동인데 내용은 수동이다. 형태는 능동인데 내용은 수동이다. 선생님, 그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모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로 설명해 볼게요. This watch
needs repairing.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은 말이죠. 동영상 끄시고 중학교 1, 2학년 공부부터 다시 하세요. 이렇게 너무 일찍 공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요것도 해석이 안 되면 국민학생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일찍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국민학교 2학년에 이거 왜 뭐니 지금? 예? 최소한 중학생은 되면 해석할 수 있죠? 이 시계는 수리가 필요하다. 해석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생님, 괜찮은데요? 시계가 수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왜 문제가 되는가? 어법에 맞게 한번 해봅시다. repair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죠.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뭐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요놈이 의미상의 주어다. 계속 얘기한 거 아니야? 계속. 그러면 시계는 수리합니까? 수리됩니까? 시계가 지겨면 내가 지작작 지가 수리를 해요. 수리되는 거지? 시계가 수리되는 거면 이렇게 써야지. 아, 그러네요. 한국말로 보니까 얼핏 보니까 안 이상해 보였지.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지. 워치가 리페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본 거로 보자면 이렇게 써야겠지? 이렇게 쓴다면 여기 나와 있지도 않겠죠. 이 want란 need란 동사는 어떤 동사다? 이렇게 써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는 동사라고 4개를 모아놓은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문법책은. 형태는 능동형을 썼는데 뜻은 be repaired,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수밖에 없잖아. 다시 책 봐봐. 뭐라고 써있나? 형태는 능동인데 내용은 수동.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want, need, deserve, require 동사는 빙 pp를 못 쓰고 그냥 ing밖에 못 써. ing밖에 못 쓰니까 어떻게? 그 ing를 BPP의 뜻이라고 이해해달라 그 얘기야.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예외고 미국 사람들이 회화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페어링을 쓴 걸 열근 투부정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투부정사는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투부정사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죠. want, need, deserve, require 동사 뒤에 ing equal to be pp 그러면 다 외운 거야. ing equals to be pp라 그러면 ing가 to be pp의 뜻을 갖는 것도 설명했지? 근데 ing는 to be pp와 같다는 것은 ing는 빙 pp라고 쓰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한 얘기지. ing to be pp, ing to be pp 뭐가요? want, need, deserve 이렇게 기억하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그렇게 세 개 써 있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죠. 이 ing는 to be pp와 같고 그 중에서 어느 걸 좋아한다? ing를 훨씬 좋아합니다. 수동형 동명사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외워? 집에서 미친놈처럼 want, need, deserve, ing to be pp, ing to be pp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미친 영어 한번 얘기했었죠. 큰 소리로 소리쳐서 하는 영어 이게 최고입니다. 입이 함께 움직여주는 언어 이게 영어의 최고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영어 절대 필패 무조건 패배하게 됩니다. 말로 해서 자기 귀로 피드백되는 그런 영어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밑에 예문 좀 더 볼게요. Grass wants cutting. 오늘 목이 좀 매네요. 연을 제가 좀 피곤했나 봅니다. The grass wants cutting. 자, 풀이 자를 필요가 있다. 풀이 자르냐 잘려지지?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며 이걸 투부정사로 바뀌면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렇지만 이걸 쓰기를 더 좋아한다. 이거 쓰는 것보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봅시다. He surely deserves praise.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deserve 뭡니까? 뭐뭐 할 만하다죠. 그러면 he가 칭찬을 누군가를 할 만한 사람이다. 그는 참 칭찬을 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즉 남을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he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동사 뒤에 ing 쓰면 뭐다? to be pp의 의미로 이해해달라. 자, 그러면 정확히 되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걔는 참 사람들을 칭찬 잘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밑에 그러면 예문 한번 봅시다. 예문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wrong 되어 있는데 this house needs being painted가 있고요. this house needs being painted. 자, being painted 틀린 건 다 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좀 어렵네요. 두 번째 문장에 봅시다. that boy. 책에는 requir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wants로 바꾸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that boy wants washing the dishes. 이것도 틀렸답니다. 보이가 설거지하고 싶어한다. 보이가 설거지하기를 원한다. 이건 왜 틀렸어요? 선생님, 이런 want, need, require, deserve 동사 나오면은 ing가 빙 pp만 안 쓰면 된다며요. 빙 pp 안 쓰고 그냥 ing 썼는데 이거 왜 틀렸냐 이거야. 그래도 틀렸어요. 빙 pp가 틀린 게 하나고요. 이것도 틀렸어요. 왜 빙 pp가 아니고 그냥 ing인데도 틀렸을까? 왜 그럴까? 잘 한번 보세요. 이 예문 한번 보세요. 리페어, 원래 뜻이 뭐뭐를 수리하다. 타동사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하하. 커트, 원래 뭘 자르다죠?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하하. praise, 원래 누구누구를 칭찬하다죠? 근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아, 이상하네. 모두 타동사인데 타동사인 동사들이 전부 목적어 없이 쓰였네. 즉 ing 뒤에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 새끼는 ing에 뭐가 나왔지? 왜 저런 용법에서는 ing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요걸 알아야겠죠.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왜 그럴까? 바로 이 용법의 그 예문의 핵심이 있죠. 리페어링을 썼을 때 어떤 의미관계가 성립하죠? what가 리페어 된다는 의미관계가 성립하고 있죠? 왜? 이게 곧 이거이므로. 맞지? 그렇다면 이렇게 수동태에서 what와 repair가 만난다면 능동태로 돌렸을 때 뭐예요? what가 repair의 뭔데? 목적어잖아. 이렇게 봐요. 이 구문에서는 전부 문장의 주어가 뒤에 나온 ing의 의미상의 목적어다 이거야. 목적어잖아. 이놈이 이거에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어떻게 또 있냐 이거야. 중복이지 그러면. 알겠지? 주어가 사실상 의미상의 목적어일 수밖에 없다. 왜? 수동태의 의미상의 주어이므로.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wash이 되는 놈이 보이니까 보이를 wash하는 것이. 보이를 wash하는 것이. 따라서 목적어가 또 있다면 중복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없고 that boy wants washing. 이런 문장은 있죠. 자, 그럼 보이가 자기가 씻고 싶어 합니까? 그게 아니죠. 보이는 wash 될 필요가 있다. 지가 그러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가 더럽다 그 얘기지. 보이가 wash 될 필요가 있다. 알겠죠? 보이가 씻고 싶어 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가 더럽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런 말이죠. 보이가 씻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가 씻고 싶어 한다. 선생님 이렇게는 못 쓰는 건가요? 이게 보이가 씻고 싶어 한다 됩니까? 안 되죠. 이 동사 뒤에 무조건 ing라면 무조건 수동의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씻고 싶다라고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어? 그런 문제가 없는 준동사를 써야겠지? 그런 문제가 없는 준동사가 뭐야? 바로 이거지. 하하. 물론 이거와 이거는 뜻이 다르죠? 이거는 더럽다는 얘기고 이거는 씻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명확하게 된다, 한다라는 게 정확히 구분되는 건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다 쓸 수 있고 다른 뜻으로 두 개 쓸 수 있는데 동명사는 이런 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어떤 동사 뒤에서는 이런 동사 뒤에서는 그런 식의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want, need, require, deserve 뒤에 ing 뭐야? 수동의 뜻을 가지니 수동형 쓰지 말고 그것이 곧 to be pp다. 투부정사가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이죠. 동명사는 좀 관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관용적인 용법 하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으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합시다.